네, 이렇게 2차 전지 실적이 대거 발표된 오늘 2차 전지 산업에는 미국 관세 여파가 사실 여전한 상황인데요. 돌파구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는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과 전화로 한번 연결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2차 전지 기업들이 하나씩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은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각된 전기차 캐즘이 가장 큰 요인인 건지 아니면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여전히 문제인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캐즘도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다소 감소한 것뿐인데,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긴 게 가장 큰 원인인 거거든요. 과거 중국을 보면 이제 조선업도 그랬고 철강업도 그랬고 중국 내 과잉 생산 물량을 해외로 낮은 가격에 수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는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해외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시설 평균 가동률은 약 85% 내외로 나와 있는데 중국 배터리 공장들은 45에서 50% 수준이거든요. 결국 생산 시설이 너무 과잉 공급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위기를 몰아오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원 소재 등 탈중국을 못했다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 소재 가격을 가지고 중국이 가격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우리나라 K배터리 3사들의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위기를 계속 뭐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초부터 올해 2차 전지 산업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반등을 좀 기대케 해보는 모멘텀은 여전히 상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변수로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이 전망을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전기차의 캐즘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또 이제 ESS 등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등의 어떤 충전 사업 쪽의 배터리 공급, 이런 부분들을 좀 전망으로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가지 악재는 중국에서 소디움 배터리, 즉 소금을 주 원료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저가형 배터리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 위험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다만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에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속도와 주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경쟁력을 확보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ESS 분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낮다. 결국 무게가 좀 무거워도 되고 뭐 에너지 밀도에 따른 어떤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도 된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몇 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토탈 관세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정책의 장벽을 세우고 소재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해제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다소 좀 태풍 앞에 촛불처럼 좀 위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2차 전지 산업 발목을 붙잡을 요소는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가 본격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산업, 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은 뭐 미국의 대중국 제대로 뭐 국내 2차 전지가 반사이익을 얻어서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은 이제 누적 관세로 뭐 최대 145%가 부과되게 돼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반세익이 기대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재 구매 등 중국에 종속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로 중국이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고 리튬 가격에
수출 물량에 대해서 또 세금을 먹이는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손으로 어떠한 정책을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현재는 없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터리 업체에 떠오르는 키워드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최근 중국 CATL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소식, 이 신제품도 좀 등장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맞습니다. CATL이 2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저가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2035년쯤 되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대비 약 11에서 24%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 같은 경우는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네, 에너지 밀도 차이 때문에 일충전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LFP 배터리도 삼원계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고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대한 지원금과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20% 이상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발표한 논문이나 각종 분위기상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빠르게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결과의 어떤 신뢰성을 의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위험성이 워낙 없고 이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서는 배터리 무게 외 부피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효과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또 부품 공급망 구축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조치인데요.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트럼프 행정부. 구체적인 배경 좀 짚어주실까요? 예,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펴는 걸 보면 기업가 정신으로 비즈니스 하듯이 정책을 펼칩니다. 처음에 상당히 높은 가격, 관세를 부르고 다소 물러나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트럼프가 당선되는 어떤 배경에는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도움이 상당히 컸고 바이든 쪽에 서 있던 UAW가 트럼프 쪽으로 옮겨오면서 상당히 유리해졌거든요. 결국은 UAW가 설득을 할 때 트럼프가 정책을 썼던 것이 뭐냐면 전기차 시대가 올 경우에 부품수가 30%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그 일자리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본인의 공약을 지킨다는 제스처가 지금의 행보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 향후 관세 정책이 미국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 있고 또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계속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유예하면서 미국 내에 한국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동차와 부품주에는 분명한 호재성 뉴스긴 한데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수준의 스탠스가 발표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업을 위해서 25%의 관세 중에서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최대 가격의 15%에만 관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결국 15%에 대해서 25%가 되니까 3.75%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회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2차, 3차 부품 업체까지 이런 혜택이 전해지고 생존을 위한 어떤 좋은 소식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동차 제작사, 현대기아나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2, 3차 벤더하고 부품업체하고 같이 공유하는 어떤 이런 열린 정책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그리고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 마감 이후에 LNF까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셀 업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번 실적 평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이사님. 네. 여전히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좀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실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받아놓은 이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400조 원을 받았어요.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이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었죠. 거의 맨몸으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2023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2차 전지를 안 사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만은 그때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 이 정도면 좀 바닥을 잡았겠거니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등이 못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일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바닥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논란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급락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반응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이 흑자한 것도 있고 네. 적자 지속인 것도 있는데 엔솔 기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3,700억 정도 흑자가 나왔죠. 근데 IRA 크레딧이 4,500억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8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이런 내용을 사실 우리가 4월 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분기 업황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운영 효율화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줄일 가능성 캐파 자체도 30% 줄인다고 작년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증설은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솔에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사실 우리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요만큼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분기도 오늘 발표한 거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웬만한 기업들 소재까지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내러티브가 발동하는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항상 제가 이런 시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업체들, 실적이 안 좋게 업체들은 2번 빠져요. 처음에 프리뷰가 나올 때 한 번 빠지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확정 실적이 나올 때 한 번 더 빠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분 기대감. 아마 2분 기대감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테슬라 모델 Y죠. 주니퍼 지금 굉장히 절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음 뭔가 데이터가 발표될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다 할 때는 이때부터 내러티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2000년 보유자분들 항상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을 특히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터널 아니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훈 이사님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적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나마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다 통틀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견조한 어떤 숫자를 좀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제일 견조하죠, 역시나. 일단은 오늘 회사의 톤을 들어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비상 경영을 뭐 연이 지속을 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캐파 증설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의 어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ESS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결국 ESS의 어떤 시장 자체가 연평균당 20% 이상 커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사가 확인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결국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도 결국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의 어떤 뭐랄까요, 실적이나 혹은 주가는 그래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차전지의 어떤 키워드는 첫 번째는 ESS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뭐 전고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트륨 배터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일단은 ESS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런 큰 그림에서 ESS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큽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겠고요. 단지 이 부분은 전체 2차전지 섹터 전체를 갖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만 해줄 정도이지, 이것을 갖다가 V자로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는 아직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ESS라든지 꿈의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도 뭐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다양하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LG 엔솔이지만 주가를 V자 반등으로 끌어올리기는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몰두하고 있는 신사업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배터리 재활용이나 풍력 사업 같은 신사업 쪽에서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맞죠? 일단 일부는 그건 맞고요. 네. 내용 보면은 그 프랑스랑 리사이클 조인트 벤처를 했다라는 걸 개요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해상풍력 단지 입찰 운영자도 선정이 일부도 된 것도 보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유유 설비를 ESS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로봇이라는 드론을 사용한 고출력 배터리 개발로 통해서 신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쪽 섹터, 로봇이든 드론 섹터를 매매할 수 있는 일부의 기재가 될 뿐이지, 기타적으로 앞으로 할 것 같을 경우,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있잖아요. 2차전지 언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섹터,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조선 일부 밀리긴 했지만은 그 섹터가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조금 더 매매할 수 있는 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는 쪽이 너무 좋아요. 이쪽 논리를 꺾을 수 있는 게 아직은 안 보여요. 꺾으려면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적자 지속, 흑자 나온 것도 IRA 크레딧이 지금 4,500억 이런 부분이니까는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안 쳐다보는 거죠, 사실은. 쳐다봐야지 내가 여기서 종목을 발굴하고 뭔가 내가 매매를 플레이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신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해봐야 될 거 맞고요. 하지만 조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LG 엔솔이 신사업을 얼마나 또 공격적으로 하냐 이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주도 섹터가 그렇죠. 지금 꺾일 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제한된 자금이 순환매가 도는 그럼요. 데는 좀 예.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팔로우를 추적해 보면서 한번 기다리는 시간을 그럼요.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SKC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자를 지속한 SKC. 북미 쪽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줄었는데요. 2분기에도 북미 매출 증가를 노리는 것 같은데 동박 사업이 숨통을 트이게 해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회사 측에서는 동박 사업 좀 좋아질 것이다. 1분기에 사실은 예측한 것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런 쪽은 기존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서 전기차를 일부 선 들어간 수요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박도 일부 컨센보다는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이죠. 2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아직은 좀 의문이고, 지금 CG에서도 영업손실이 745억, 영업손실 개선된다고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컨센서스가 500억대예요. 적자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주가가 항상 가장 모든 것을 반영을 해주는데 이 정도면 시장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 분기에서 그나마 좀 된 거, 좀 예측이라든지 좀 기여가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이익률이 조금 확대할 부분이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SKC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이죠. 그렇죠. 그것이 얼만큼 빨리 상업화 준비에 차질 없이, 물론 회사에서는 상업화 준비 차질 없이 한다고 했어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그 글라스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AI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네. AI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가게 되면은 거기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기판이다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우리가 아직 안 쳐다보잖아요. 오늘 소부장 업체들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뭐냐면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에 대해서 봤을 때는 유리기판의 성사 여부보다는 언제 상용화 시점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거 좀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내러티브를 먹고 사는 건 1, 2월 달에 그랬다 치고 지금부터는 뭔가 something 다른 게 보여줘야 된다. 조금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좀 보더라도 거의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알겠습니다. SKC는 유리기판 상용화 시점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또 방산 관련해서 한화 시스템이 추가적인 수주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에서 계속해서 수주 공시 나오고 조선주, 방산주 쪽에 이렇게 죽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의 바닥을 감히 어떻게 또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는 주시해 봐야 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 LNF까지 오늘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시장 반응이 썩 좋진 못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좀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반적인 주식 흐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어제 실적 보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억지로 정말 만들어냈구나. 찝찝한 흑자 전환. 네. 억지로 정말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도 딱 그걸 모두가 다 느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와 흑자구나 하고서 이제 이것이 상승 전환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심지어는 2027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죠.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를 통해서 2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수익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 4분기 이후, 올해 4분기 이후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도 쉽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도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올해는 기대감을 약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적어도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한번 넘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은 흑자 전환이었지만 정말 억지로 끌어당긴 흑자 전환이었던 만큼 주가 반응도 좀 억지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힘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테슬라와 경쟁 중인 아마존, 제프 베조스와 함께 손을 잡고 배터리 공급망을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소식이 2차 전지 관련주의 활력을 띨 만큼 강한 뉴스로 작용을 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의 어떤 관세 정도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뉴스는 뭐 중립 이상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정도의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논하는데 최근 핫한 중국 CATL의 꿈의 배터리, 나트륨 2차 전지 개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같은 종목들이 급락했던 가운데서도 애경 케미칼 같은 일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선방을 했거든요. 글쎄요, 이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박현상 부장님? 조심스러운데요. 네. 일단 이것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꽤 후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일단 시간은 걸리고 물론 꿈의 배터리 지금 시즌이 관세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꿈을 먹을 시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물려있던 종목이 테마성으로 묶여서 갑작스레 급등이 나올 때 일반적인 조언은 뭡니까? 일단 현금화 하자입니다. 즉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일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엮여서 움직인 것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밑에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당장 오늘이 끝입니다. 테마성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소재 업체들 엔솔도 오늘 7%나 빠졌는데 그런 업체를 대비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그래도 이것에 내가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등할 때 일부 줄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내 업체들이 이런 나트륨 이온 전지 가지고 뭐 매출을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가 희망의 끈이 되는 거죠. 물론 존중하고요.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럴 때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종목 급등 시에는 일부 현금화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유 종목 급등 시에는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화학이 또 큰 콜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2조 8천억 원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 소폭도 조정 가능성도 함께 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양산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사업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ESS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두 분 모두 해주셨는데 ESS가 2차 전지주의 캐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세훈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만 가지고서는 일단은 중국 업체들에게 밀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ESS 쪽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전 세계 전기 수요는 넘쳐나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독일에서도 지멘스 에너지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강하게 지금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GE 버노바라는 어떤 종목도 상당히 좀 미국 시장과는 다른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BHI 같은 어떤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 전기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결국 ESS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S 시장 자체는 역시나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어떤 2차전지 업체들의 어떤 돌파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그런 비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어떤 밥그릇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적어도 주가는 바닥을 올해 한 해만큼은 2차전지가 바닥을 확인하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장비를 말을 하는데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들어볼 텐데 일단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루 휴무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금요일장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또 맞게 됩니다. 좀 어중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리 박현상 부장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우리 쉬는 기간 동안에 금요일까지 지표 발표가 많이 있어요. 오늘 밤에 PC 발표를 할 거고 내일 ISM 제조 네. 반도체가 중요하겠죠. 금요일 날 고용 발표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세게 봤었던 세 가지 지표가 발표를 앞둔 입장에서 오늘 시장이 쉰 거죠. 아마도 그런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 금요일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일부 눈치 보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뭔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든 AI든 미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럴 때 전략은요. 일부 현금화 전략은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걸 현금화하라고 말씀드려봤자 아마 파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들 혹은 내가 지금 이러다가 플러스가 난 것들이 간간히 나올 거거든요. 이럴 때 그것들을 일부 현금화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테마성이라든지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현금화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엔 시장이 그래도 원위치 될 가능성은 크거든요. 연휴 갔다 와서요. 연휴 때 저희랑 같이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또 말씀드릴 테니까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화에 플러스 난 것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난 쪽에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플러스 난 쪽에서 현금화 전략을 챙겨가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느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내일 휴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도 휴일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하루 휴가를 내게 되면은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연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연휴를 앞두고서는 상당한 크기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 어떤 글로벌 시장, 아시아 시장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만 특징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얼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얼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은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본격적인 조정을 뜻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제 10년물의 어떤 흐름, 금값의 흐름, 그리고 엔달러의 흐름, 달러 지수, 소위 이제 뭐 매크로 지표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국이 좀 더 강대강으로 더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시장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면은 좀 지수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 팔고 도망가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 장세에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이 5월달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지 보시고서 그 종목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좀 종목을 줄였다가 그 종목으로 실어가는 좀 잽싸게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고요. 금요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박현상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